안녕하십니까. 신인규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이야, 이스라엘 제1정당 그리고 야당의 최고 정치인이 정말 무지막지한 말을 했는데요. 이란에게 니들이 직접 안 하고 무장단체 헤즈볼라나 이런 거 시켜가지고 우리 이스라엘에 공격하면 그거 니들이 직접 공격한 거로 간주하고 테헤란 때릴 거야. 각오해. 라는 발언을 했는데요. 이게 뭐 그냥 일반 야당이 아니고 언제든지 지금 총리가 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발언의 무게감이 심각한데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호주가 정말 뭐 무기를 너무너무 비싸게 산 것으로 유명한 호주가 헬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NH-90 헬기를 어마어마한 가격에 샀다가 산지 2년 만에 퇴역시키겠다라는 결정을 발표해 버렸습니다. 정말 이 유럽제 헬기, 유럽제 무기가 얼마나 기가 차면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보겠습니다. 유럽제 무기에 학을 떼고 있는 호주가 결국 고가의 사들인 MRH-90 헬기를 모두 조기 퇴역시킨다는 소식입니다. 해군 물량을 육군에 떠넘기려던 계획도 육군이 거부해서 결국 물거품이 될 전망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MH-60R 12대를 추가로 도입해서 기존의 MRH-90 물량을 모두 육군으로 밀어내기로 했던 호주 해군의 계획이 육군의 신형 헬기 도입 사업으로 물거품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호주 ABC 뉴스가 현지 시각 12월 10일 보도했습니다. ABC 뉴스는 호주 육군의 이 같은 MRH-90 조기 퇴역 결정이 당초 예정보다 10년 이상 일찍 퇴역시키는 것이라며 MRH-90 헬기는 2019년 4월 완전 작전 운용 능력, 즉 FOC가 선언된 지 2년 만에 조기 퇴출이 결정되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피터 듀턴 국방부 장관은 이 헬기는 지난 10년간 군의 우려의 대상 그 자체였으며 비행 부적합 판정도 9차례나 내려졌었다. 라며 이 헬기는 부품 수급부터 유지까지 골칫덩이 그리고 MRH-90 헬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호주는 지난 2007년부터 총 47대의 MRH-90 헬기를 도입한 바 있는데요. 고작 47대의 헬기를 도입하는 데 소요된 시간은 무려 12년이었고 이 기간 중에 들어간 돈은 정말 충격적이게도 150억 달러에 달했지만 호주는 MRH-90 헬기의 심각한 가동률 저하를 견디지 못해서 이 헬기의 운용을 중단하고 민간 헬기 회사와 리스 계약을 맺는 등 전력 유지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호주는 미국과 UH-60V 블랙호크 40대, MH-60R 시호크 12대 등 52대의 블랙호크 계열 헬기를 도입해서 육군과 해군의 MRH-90 헬기를 모두 조기 퇴역시킬 예정인데요. 도대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이면 10년도 쓰지 않은 헬기를 조기 퇴역시킬 생각을 했는지 호주의 MRH-90 도입 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NH-90이라고 해서 한때 잘생겼고 덩치 크고 이렇게 해서 블랙호크보다 더 좋다라고 하는 이런 팬덤까지 형성될 정도의 헬기였고 NH라고 하는 그 제식명 때문에 농협, 우리 밀리터리 마니아들은 농협 90 이렇게도 부르기도 했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정말로 황당하게도 47대 도입하는데 12년 걸렸습니다. 계속 딜레이 시켜가지고 12년 걸렸고, 그리고 이걸 12년 동안 초독이 들어오고 12년 생산 걸렸고, 그리고 불과 2년 후에 이건 못 쓰겠다, 퇴역이야 라고 결정했으니 도대체 이게 얼마나 쓰레기 같은 짓을 군 내에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일을 부드득 갈까? 국방부 장관이 정말 이 기간 동안 골칫덩이 그 자체였다라고 오죽하면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NH-90 헬기는 유럽 여러 나라가 공동개발, 공동생산한 겁니다. 그래서 유럽 여러 나라가 공동개발, 공동생산한 무기 체계들 너무나 많죠. 대표적으로 유로파이터, 타이푼 전투기, 그리고 지금 또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타이거 공격 헬기, 이런 것들 다 유럽 여러 나라들이 만들었는데 전부 대실패, 대폭망, 그리고 유지비 폭탄 이런 것들로 정말 사용국들의 원성이 잦아있었는데 이 NH-90이 이렇게 문제가 많을 줄이야. 그리고 이제 독일과 프랑스가 공동 개발했던 타이거 공격 헬기, 그것도 이제 호주가 샀다가 그것도 조기 퇴역 들어가고, 아마 이 NH-90과 타이거 공격 헬기를 구매 결정을 했던 그 2000년대 초반에, 그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중국의 부상 어쩌고 이러면서 이 반미 열풍이 좀 불었나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미국제
무기가 아닌 일부러 유럽제 유기를 이렇게 사가지고 지금 써보니까 정말 하글하글 떼면서 타이거 공격 헬기도 아파치보다 더 비싸게 주고 사가지고 이거 못 쓰겠다 퇴어. 그리고 이 NH90 47대를 사면서 지금 동안 운용 유지비 포함해서 18조 원이 들은 거예요. 47대 가지고 대당 3,830억 원. 상상이나 가십니까? 거의 뭐 호위함 군함한척 값 들어갔죠. 겨우 이런 헬기 하나에. 이것도 뭐 슈퍼스텔리온처럼 초대형 헬기도 아니고 그냥 블랙호크급이에요. 이런 거 하는데. 그래서 이제 해군에서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야 우리 MH60 시호크 좀 사야 되겠으니까 니들한테 이거 공짜로 줄 테니까 육군 니들이 특수전 헬기를 써 하고 주려고 했는데 육군이 야 개소리 하지 마 우리도 안 써 하고는 이제 자기네들이 쓰는 헬기도 없애버리고 자기네들은 블랙호크 사겠다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뭐 그러거나 저러거나 블랙호크와 시호크가 들어올 때까지 어쨌든 호주 육군은 또 이걸 육군 해군은 또 써야 돼요. 앞으로 상당 기간 그래도 더 쓰는데 블랙호크 들어온 순간 없애버리겠다 라고 할 정도로 미리 이렇게 공표할 정도로 유럽제 무기 정말 기가 찬다. 그래서 뭐 제가 반미주의자 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기 구입선 다변하다. 무기 구입선 다변하다. 라고 하면서 미국제 무기 안 사는 것을 마치 아주 깨어있는 시민처럼 착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무기는 말이죠. 센 게 좋은 겁니다. 그리고 무기의 가장 핵심은 군수 지원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거든요. 우리 국산이 군수 지원 제일 잘 됩니다. 그거 뭐 두말하면 잔소리고 그 다음 군수 지원이 잘 되는 게 미제입니다. 왜? 미국은 계속 전쟁하니까 군수 지원 안 되면 군대를 또 국가를 운영할 수가 없죠. 그래서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유럽제 무기는 대부분 공동 개발하기 때문에 군수 지원이 제대로 안 돼요. 오죽하면 한국 해군이 골키퍼 30mm 기관포 시스템 했다가 군수 지원 그리고 수리하는 시간 여기에 학을 떼고 20mm 펠랭스로 FFX 사업할 때 돌아갔겠습니까? 그래서 무기 구입선 다변화 하면서 유럽제 무기 사는 것을 아주 뭐 깨어있는 시민처럼 착각하시는 분들 그러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산 제일 좋고 그다음 미제입니다. 이거는 뭐 변함없는 어쩔 수 없는 사실이에요. 호주가 참 불쌍하네요. 두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최대 정당이자 제1야당 총수로 유력시 되는 인물이 이란에 대한 초강경 메시지를 던지고 나왔습니다. 이란이 헤즈볼라 등 대리인을 통해 이스라엘로 미사일을 쏠 경우에 이스라엘은 즉각 테헤란을 공격하겠다는 중대 경고 메시지가 중동 정세에 파장을 몰고 올 전망입니다. 이스라엘은 앞으로 이란이 대리 세력을 이용해 이스라엘로 미사일을 발사하는 행위를 이란의 이스라엘에 대한 직접 공격 행위로 간주할 것이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테헤란을 공격할 것이라고 니르 바르캇 전 예루살렘 시장이 현지 시각 12월 12일 밝혔습니다. 바르캇 전 시장은 현지 시각으로 12일 미국 플로리다에서 열린 이스라엘 미국 위원회 컨퍼런스에서 이란은 레바논에 거점을 둔 무장 세력에게 무기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스라엘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사주하고 있다. 라며 이스라엘 국경 주변에는 우리를 겨냥한 로켓과 미사일 25만 발이 준비되어 있으며 우리는 이 위협을 똑바로 인식해야 한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이란과의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 전쟁을 막는 유일한 길은 전쟁을 진지하게 준비하는 것뿐이다. 라며 이란인들은 이스라엘을 공격할 경우에 우리가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사실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대리 세력을 이용한 이스라엘 공격은 직접 공격으로 간주될 것이고 테헤란이 반격 타겟이 될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바르캇 전 시장의 발언이 주목받는 이유는 그가 이스라엘 정치권에서 갖는 영향력 때문입니다. 무려 10년간 예루살렘 시장을 역임하며 정치적으로 성장해온 그는 13개 정당에서 총 120석을 나눠 갖고 있는 이스라엘 의회 크네세트의 최대 정당인 리쿠드 당의 유력 차기 당권 주자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나프탈리 베네트가 이끄는 7석 의석의 야미나 당을 중심으로 8개 정당이 총 62석의 과반을 구성한 열린 내각을 구성하고 있는데요. 전임 벤야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끌었던 리쿠드 당은 단독 정당으로 무려 29석을 가진 최대 정당으로 현 연정이 무너질 경우에 언제든지 나머지 세력과 연계해 연정을 꾸릴 수 있어서 이러한 정당의 유력 당권 주자인 바르캇 전 시장의 영향력은 대단히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유력 정치인의 강경 발언은 최근 이란의 핵무장이 임박했다는 위기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인데요. 과연 중동 정세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바르캇 시장, 예루살렘 시장을 한 10년 정도 했는데
이스라엘 정치인 중에 제일 부자라고 하네요. 수천억 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뭐 더 이상 나는 뭐 예루살렘 시장 안 하고 중앙정치로 들어간다라고 예루살렘 시장 그만두고 지금 중앙정치를 시작했다라고 해요. 왜냐,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오랫동안 집권을 하면서 이제 그만뒀는데 그만둔 게 강제로 그만뒀죠. 왜? 부패 혐의로 기소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부정부패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베냐민 네타냐후가 부정부패형이 확정될 경우에 정치적으로 끝나죠. 그러면은 그 정당, 네타냐후가 속했던 정당의 그 다음 차기 당권주자가 이 사람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정권 뺏겼는데 그건 뭐 큰 영향이 있냐? 아니에요. 정말 놀랍게도 이스라엘 의회를 분석해보면 참 희한합니다. 이스라엘 의회는 120석인데 그 중에 이제 과반을 가지게 되면은 정권을 가져서 총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런데 정당이 지금 8개 정당이나 있다 보니까 과반이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지금 현재 총리가 나와 있는 곳이 야미나당인데 7석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총리를 만들어낸 야미나당이 자기네들이 연정을 주도했기 때문에 총리를 낸 거고, 실제 그 연정 내에서는 애쉬 아티드 당이 7석, 그리고 청백 동맹이 8석, 노동당이 7석, 메레츠당이 6석, 연합 아랍당이 4석, 이렇게 해서 62석을 가지고 총리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야당은 어디냐? 바로 이 지금 네타냐후 총리가 있었고, 지금 또 이 예루살렘 전 시장이 발언을 한 이 사람이 있는 이 리쿠드당이 29석, 제1당이죠. 이스라엘 전체에서 제1당, 그리고 샤스당이 9석, 유대교 토라 연합이 7석, 시온주의자당이 7석, 그리고 무소속이 6석인데 언제든지 저 7석짜리가 총리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지도력이 좀 또 리더십이 약하겠죠. 그래서 그 연정 깨지면 바로 그냥 여기에서 또 정권 잡는 이런 분위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헤즈볼라 레바논에 있죠. 그리고 시리아, 이라크, 여기에 또 카타이브 헤즈볼라 있죠. 이걸 전부 이란이 무기 지원하고 바로 이란의 그 해외 군사 조직을 담당하는 솔레이마니 제거됐지만 그것도 계속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쿠드스군, 그 쿠드스군이 지원하는 헤즈볼라, 이 헤즈볼라가 이란의 지령을 받아서 이스라엘에게 로켓 공격하고 뭐 이런 공격하는데, 이거 이제는 이란의 대리 공격으로 간주하고 반격 대상을 헤즈볼라가 아니라 이란의 테헤란을 반격 대상으로 보고 거기 때려버리겠다, 내가 정권 가지면, 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또 이스라엘인들에게도 하는 것이죠. 나처럼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우리를 다시 총리로 뽑아주세요 라는 그런 정치적 메시지이기도 하죠. 그래서 위기일수록 뭉친다라는 것이 있는데, 지금 이란의 핵개발 때문에 위기 상황이 이스라엘에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강력한 의지를 가진 지도자가 어쩌면 다시 부상할 수 있지도 않을까. 그래서 이 말은 정말 사실입니다. 전쟁을 막으려거든 강력한 전쟁 의지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의지를 가지고 진짜로 이란을 때릴 것 같은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이란이 겁을 먹고 못 때린다, 바로 그 말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평화 지킬 수 있기를 바라고 이란의 핵개발 북한과 함께 그만두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무튼 그래도 뭐 조용하기를 기대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